안녕하세요. 쓸데없이 공부 많이 하는 언니들 쓸공언니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글로벌 경제 감각을 관리해드리는 정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경제 공부하는 최열정입니다. 네, 자, 우리 이제 열정 씨의 경제 맛보기 에피소드 지난번에 두 편을 네네. 했잖아요. 네, 맞아요. 되게 호응이 좋았어요. 그러게 추천도 뜨고. 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쓸공님들이 경제에 그다음에 특히나 경제 이렇게 기본적인 어떤 이론들 관심이 많으시구나 맞아. 느꼈고, 그리고 사실 경제 이론 기본적인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데가 많지는 않아요, 사실. 맞아요. 왜냐하면 현대인들이 바쁘니까 사실 결론부터 알고 싶지. 음. 그래서 어떤 주식 사야 되는데요. 그치. 그래서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데요. 그런 식으로 이게 맞아. 표면적인 거를 원하시기 때문에 결론적이고. 그래서 대부분 그냥 결론만 얘기하는 컨텐츠들이 사실 많아요. 맞아요. 그게 뭐 꼭 잘못도 아닌데, 근데 뭐 어쨌든 뭐 원론적으로는 근본적인 거를 알고 가면 결국에는 끝에는 그 결과는 창대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더 그 원론적이고 좀 기본 상식적인 거 그런 네. 것도 좀 많이 다루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제 주변에도 막 네. 너무 경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사실 네. 주식 얘기도 많이 하고. 근데 네. 잘 모르고 거기 그 대화에 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예를 맞아. 들어서 뭐 ETF가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 근데 일단 ETF 뭐가 좋아 추천해줘 이 말은 하는 거예요. 맞아. 그 ETF의 정의도 모르는데.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ETF 사고 파니까 그냥 주식의 일종인가 보다 하고 이러면서. 좋은 ETF 추천해줘라는 말은 하는데 설명하라 그러면은 잘 모르겠어. 그치. 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부분을 좀 설명을 그쵸. 드리고 같이 공부해 나가면 네.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쵸. 다음번에 또 ETF 편도 오, 기대해 보겠습니다. 준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ETF도 아마 관심 많으실 거예요. 맞아요. 자, 오늘은 일단 우리 열정 씨 에피소드. 자, 오늘 주제가 주식 투자에 관한 이야기더라고요. 맞아요. 그 사실 궁금하기도 하면서 반면에 어디 가서 쉽게 이야기를 꺼내기는 좀 어려운 주제예요. 맞아요. 예민하죠. 수익률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솔직히 그래요. 수익률이 좋아도 얘기하는 건 내가 볼 때 수익률 좋을 때 얘기하는 거는 올바른 매너는 아니야. 그치. 왜냐면 이미 나는 수익을 봤어. 지금 들어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야. 근데 내 수익 얼마라고 자랑해봤자. 그치. 그죠? 그냥 자랑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도움도 안 돼, 상대방한테. 맞아요. 그럼 상대방 괜히 막 감정적인 펀치만 맞고. 그러니까요. 그죠? 그래서 자, 오늘은 조금 열정 씨가 좀 근본적인 이야기. 예, 그런 거를 주식 투자를 주제로 해주실 것 같아요. 자,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들어볼까요? 언니 말대로 진짜 쉽게 이야기를 꺼내기가 어려운 주제가 바로 이 주식 투자, 뭐 투자 이야기거든요. 네, 주식뿐만 맞아요. 아니라 맞아. 부동산 투자도 어디 가서 얘기할 맞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용감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는 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네. 투자를 모르고 살면 안 된다. 투자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맞아요. 그런 취지에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죠. 그 이제 투자에 관심을 우리가 다 같이 가지자라는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제 개인적인 에피소드들을 좀 공유함으로써 나는 이렇게 주식 투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네. 거를 좀 이야기를 같이 드려보려고 해요. 네. 우리가 사실 지금 셀공 언니 통해서 경제 공부도 하고 뭐 원리도 공부하고 네. 그리고 투자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고 네. 이러는 게 이제 다 같이 잘 살아보자라는 네. 그런 취지에서 시작된 고민들이잖아요. 예, 그렇죠. 우리가 살아갈 때 이 큰 목표가 바로 이제 경제적 독립이고 경제적인 어떤 자유고 그렇죠. 사실 뭐 학생들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 가고 경제적 독립하는 거 목적이잖아요. 그쵸. 그죠? 근데 저는 이 경제적인 어떤 자립이라던가 네. 독립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네. 진지하게 고민을 해본 거는 최근이에요. 우리 학생 때는 네. 공부하는 목적이 나의 경제적 자립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잘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냥 대학 입학. 입시야. 입시야 그냥. 근데 그 넘어선 그 목표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거기까지는 연결을 못 하고 살았던 거죠. 근데
대학을 나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네, 직장 생활 그냥 뭐 당연히 대학 나왔으니까 직장 잡는 거고 네. 그래서 월급 받는 거고 네. 이게 나의 어떤 뭐 삶의 종착지가 아닐까? 경제적인 활동의 종착지가 아닐까라는 거를 저는 당연한 이치라고 받아들이고 살았거든요.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직 생활이라는 거에서 나왔잖아요, 저는. 네. 그리고 나서 보니까 경제 활동이라는 걸 제가 하고 있나라는 고민이 좀 들더라고요. 그죠. 현대 사회에서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경제 활동을 갑자기 멈췄을 때 오는 트라우마가 약간은 있어요. 예. 그게 주부도 그렇고 예. 사실 남자들 같은 경우도 그쵸. 은퇴하고 나서 은퇴하시고. 되게 방황을 많이 하신다고 맞아. 하시잖아요. 나 너무 안쓰러워 그런 분들 보면.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둔 거고 그래서 주부라는 네. 어떤 직업을 가지게 된 거고 네. 남편이 경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내가 그렇게 경제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고민을 하냐라고 네.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제가 또 엄청 바쁘게 살거든요. 언니는 알겠지만 오지랖이 넓어 오지랖퍼야. 이것저것 안 찝적대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주부로서도 사실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쵸. 사실 가정주부가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직업이에요. 어렵고 네. 또 할 게 너무 많은 직업이고 맞아.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많은 일을 해야 돼. 분업도 안 되고. 기사도 맞아요. 어떤 때는 요리사, 어떤 때는 기사. 그러네. 할 게 너무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주부가 금전적인 어떤 피드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월급이 딱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떤 나라에서 정해주는 어떤 그 어떤 가이드라인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나라에서 최저시급 이런 거 적용해가지고 좀 해줬으면 좋겠어.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 효용성이 좀 떨어진다. 금전적으로 봤을 때. 그치. 라는 생각을 조금은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딜레마가 있어. 맞아. 이렇게 순간순간 떠오르는 거예요. 아니 막 바쁘게 우리 살다가. 그러니까 아니 우리 교육은 거의 20년 가까이 경제 활동해라 뭐 개인적으로 성공해라 이렇게 받아놓고 갑자기 경제적 어떤 보상을 못 받는 직업으로 확 돌아서는 거야 사람이. 맞아. 20년을 그렇게 교육을 봉사직으로 받았는데 바뀌어버렸어. 갑자기 봉사해야 돼.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좀 약간 사회적 좀 약간 문제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은퇴자 교육처럼 그 경단녀 교육도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좀 그런 멘탈도 게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멘탈도 좀 케어해주고 그리고 있었으면 또 좋겠어. 여유 시간에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그치. 다양하게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쵸. 약간 그 파트타임 잡이 조금 퀄리티가 좋아져야 돼. 맞아요. 북유럽처럼. 맞아요. 직장 생활 하다가 전업주부로 갑자기 노선 변경을 하신 분들은 사실 저와 같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이제 경단녀가 되고 느꼈던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네. 이런 이제 저의 생각을 좀 바꿔야겠다. 나도 경제 활동을 해야겠다라는 그 방법을 좀 제가 저 나름대로 발견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가지고 네. 좀 이제 얘기를 좀 드렸고요. 그러면은 이제 오늘 주제가 주식 투자 이야기니까 맞아요. 그런 어떤 전환점이 바로 주식 투자가 됐다는 얘기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 주식도 있겠지만 제가 사실 처음 한 거는 부동산이긴 하거든요. 손이 크셔. 여러 가지 찝적대니까. 그래서 투자자가 되어야겠다. 내 직업을. 그러니까 제 직업을 그냥 뭐 전업 투자자 이렇게 딱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전업주부도 내 직업이고 뭐 투자자도 내 직업이고 이 방송인도 내 직업이고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앞으로는 하나의 직업만 있어야 되는 그게 그쵸. 없잖아요. 그러니까 없죠. 여러 가지 직업 중에 하나는 내가 투자자가 꼭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게 되었고 근데 여기에도 이제 하나의 이제 에피소드가 좀 연결이 돼 있는데 네. 내가 다음 직업을 뭐로 할까라는 고민을 많이 할 때 이제 네. 친구들 모임을 한번 가게 됐어요. 그 중에 이제 워킹맘인 친구가 요번에 네. 자기가 부서 성과가 좀 좋아서 스톡 옵션을 좀 받았다는 거예요.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 스톡 옵션이 뭐 주식이잖아요. 어쨌든 자사주.
그러니까 축하할 일이고 해가지고 축하를 예. 좀 하고는 왔는데 예. 또 한편으로는 약간의 부러움이 좀 섞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가까운 사람의 성공이 제일 부러워. 먼 그리고 사람은 전혀 부럽지가 않아. 또 걔는 나를 또 엄청 부러워했어. 맞아. 집에서 논다고. 그러니까 우리 만수를 부러워요? 안 부럽잖아. 근데 친구가 스타옵션 받았다 부러워. 맞아. 그 얘기도 있잖아요.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프다. 뭐 물론 그런 힘으로 인류가 또 발전한 거겠죠. 맞아요. 네. 근데 이제 뭐 그 친구가 부럽다고 해서 내가 당장 그 회사를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물리적인 내 상황이 있는데 나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저렇게 경제적인 보상을 받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좀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랬구나. 어떻게 보면 좀 자극제가 된 거네요. 친구가. 예. 걔는 어쨌든 성과가 좋으니까 스탁 옵션을 받았는데 나도 전업주부로 성과가 좋고 뭐 이러면 나도 스탁 옵션 받고 싶은 거예요. 야, 가정주부 스탁 옵션제 그거 좀 도입하고 싶다. 그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고민을 하고 지나갔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투자 공부를 언니랑도 하고 쓸공 언니 하면서도 하고 여러 방면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깨우쳤죠. 그 친구는 좋은 기업에 취직을 해서 돈을 버는 거고 나는 가정주부로서 내 가정을 잘 돌보면서 남는 돈으로 좋은 기업의 주식을 사서 돈을 벌면 되는 거다.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네. 내가 돈을 버는 경제 활동을 할 뿐이지 이게 수단만 다를 뿐이지 둘 다 좋은 경제 활동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딱 하면서 유레카를 외쳤습니다. 그야말로 생각의 전환이네요. 그쵸. 그래서 그 친구 스탁 옵션을 받았으면 나는 내 그 용돈이나 우리 가정 살림을 함에 있어서 아낀 돈 있잖아요. 네. 그 돈으로 주식을 사야겠다. 좋은 기업의 주식을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제 주식 투자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분류 있잖아요. 그 인더스트리얼리스트, 그러니까 산업가, 그 기업가들 위에 캐피탈리스트가 있는 거예요. 자본가. 예, 그럼 우리는 캐피탈리스트로서 또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맞아요. 예. 열정 씨 에피소드를 들어보면 그 기업의 직원이 아닌 이제 투자자로서 활동을 하겠다. 그야말로 캐피탈리스트. 네,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제 전업주부만큼 투자자로 거듭나기 좋은 환경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맞아요. 예, 그 주식 시장이 보통 9시에서 3시까지 하잖아요. 이제 그 시간이 딱 이제 아이들 어린이집이나 학교 가 있을 시간이니까 이제 학교 시간까지 이제 집중해서 일하고 딱 투자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또 아이들과 신나게 놀아주면 되고 그다음에 특히나 장기 투자자가 되면은 뭐 9시에서 3시까지 일할 필요도 없잖아요. 맞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생각나는 게 일본의 그 금융거리, 우리나라의 명동 같은 긴자 있잖아요. 거기 가면은 이제 금융기관들이 많은데 일본도 이제 경단녀들이 꽤 계신 거야. 금융계통에서 일하다가 그런 분들이 어떻게 이제 하시냐면 집에서 아침에 이렇게 멋지게 정장을 딱 차려입고 나와서 긴자의 카페나 뭐 이런 데서 딱 전업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멋있다. 나이가 있으신데 정말 딱 이렇게 정말 이쁘게 딱 차려입으시고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또 집안일 소홀하시냐 아니고 오전에 그치. 딱 투자 딱 집중하시고 그치. 그다음에 이제 오후에는 이제 아이들 학교 오는 거 케어하고 그래서 되게 멋있다 저런 모습. 그렇죠. 제가 바라는 모습이 그죠. 예, 그게 생각나네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엄마들이 보통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정 살림을 챙기는 재무장관 아니에요. 네. 보통은. 네. 그러니까 진짜 알뜰살뜰 살림 잘 보살펴서 매달 조금씩 아낀 돈으로 나를 위해서 내 노후를 위해서 주식을 조금씩 사거나 아니면 뭐 펀드에 조금씩 가입을 하거나 그렇게 하면 이제 그 돈들이 내가 조금씩 아낀 돈들이 나중에 열심히 일을 해서 나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열정 씨도 주식 투자를 이미 시작했을 거고 계속 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죠. 저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 대기업에 다니는 친구 스토리부터 주식
투자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일단 대기업 주식들을 처음에 샀죠. 제일 안정적이에요.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뭐 이런 대기업들 주식을 내가 그 기업에 다닌다 생각하고 샀어요. 근데 이제 워낙 고점에 좀 사가지고 그 뭐 수익이야 이제 저는 장기 투자할 거니까 앞으로 이제 수익이 나겠죠. 그런데 혹시나 이 방송을 듣고 저처럼 무작정 주식을 사실 분들은 우리 쓸공님들 중에는 없으시겠지만 혹시나 싶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비전문가들이잖아요 우리는. 네. 막 처음 주식 시작하는데 개별 주식부터 사지 마시고 이제 소규모로 그 개인연금, 뭐 연금저축 펀드나 ETF 활용해가지고 감을 좀 잡은 다음에 공부를 하시면서 개별 주식으로 좀 넘어가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야. 이제 전쟁터에 나갈 때 개별 주식은 그러니까 내가 그냥 그 1인 부대로 그냥 혼자 나가는 거야. 총 메고. 근데 초본데. 초본데. 근데 이제 연금저축펀드나 ETF는 이제 어떤 전문가 집단 부대가 나간대. 거기에다가 내가 힘을 보태주는 거야. 그치. 맨 뒤에 서가지고 한번 경험해보는 거죠. 간접적으로 경험해보는 거야. 근데 이 경험도 없는 사람이 혼자 외인 부대로 가가지고 이길 확률이 얼마나 높겠냐고요. 맞아요. 그죠. 그 다음에 진짜 기회가 되면 이 연금저축 펀드나 ETF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가져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은 이제 왜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 좀 집중을 해볼게요. 네. 열정 씨가 왜 주식 투자를 시작했나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잘 들어봤는데 그 상당히 개인적인 동기인데 이 인류의 역사는 사실 개인적인 동기에서 시작이 돼요. 그죠? 뭐 거창한 게 없어. 그냥 친구가 샀더니 부럽더라. 네, 이런 거야. 뭐 내가 무슨 우리 주식 시장을 내가 연구해 보겠다. 막 이런 거창한 게 아니야.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투자금을 대주겠다. 이런 게 아니야. 자, 그런데 이제 주부들이 아닌 학생이나 직장인이나 이제 누구든지 지금은 좀 투자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되는 시대잖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내 돈을 굴리지 않으면 돈의 가치가 떨어져. 인플레이션이라. 그죠. 그게 이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하는 걸 사실 최근 10년 사이에 진짜 많이 느꼈어요. 맞아. 저금리 시대 완전 광란의 시대였지. 광란의 시대였죠. 진짜.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시대. 그 시대에 투자해서 이제 수익을 많이 못 보신 분들은 이제 막 지금 이제 너무 굉장히 속상하고 다음에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되게 고민이 많은 거야.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진짜 무시무시한 자본주의의 결과물이라고 해야 하나? 내 돈을 가만히 뒀다. 그러면 이제 가난의 삶 속으로 뛰어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이 자본주의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필수인 거죠. 투자라는 거. 투자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내가 실행하고 하는 게 정말 필수인 시대가 된 거예요. 맞아요. 자, 그럼 이쯤 되면은 우리 열정 씨가 추천책 얘기를 좀 해주실 때가 된 것 같거든요. 오늘도 책 어김없이 읽고 오신 거죠? 아니 오늘은 아닌가? 제가 고백을 하자면 아닌가? 책을 읽고 왔다기보다는 좀 많이 사놓고 왔어요. 구입. 책 사재기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이렇게 투자 책들을 산 계기가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매경 이코노미 이제 특집 기사를 하나 봤어요. 제목이 디스트러스트 바이러스. 한국말로 이제 불신 바이러스라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 증권 시장에 코로나보다 무서운 불신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다고요. 그 공감이 간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애널리스트보다 유튜버를 더 의지를 하고 맞아. 문제야 문제. 펀드보다 리딩방에 투자금을 납입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다. 리딩방 너무 무서워. 그쵸. 왜 최근에 이제 되게 유명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SG 증권발 폭락 사태. 라더견 세력의 주가 조작 사건인데 이 사건도 이제 불신 바이러스를 이제 증폭시키는데 이제 한몫을 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왜 오르지?
이유를 모르는데 계속 올라. 그러면 사람이 그러니까 계속 처음에는 조금 뭐 의심을 해요. 근데 이 지금 SG 사태도 마찬가지인데 계속 오르면 의심이 없어져. 그냥 오르는 게 뭐 사면 되지. 약간 이렇게 돼. 뛰어드는 거지 불구덩 속으로. 그래서 이 기사에서 읽은 게 라더견 일당이 모은 투자금이 1조 원이 넘었다고 해요. 아우, 그때 막 엄청난 파티 왜 조조 파티. 예, 막 술 마시고 신나는 파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 액티브 주식형 공모 펀드 중에 1조 원이 넘는 펀드가 한 개밖에 없대요. 그 2007년에 설정된 그 펀드 하나만 1조 원이 넘는 그 투자금을 가지고 있고, 근데 이 라더견 일당이 몇 년, 한 2, 3년 만에 모은 돈이 투자금 1조 원이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리딩방이. 그죠. 뭐 결국 이 펀지 사기 같은 거고 주고받기 해가지고. 맞아. 에이. 그리고 또 최근에 저도 이 유튜버 구독을 하고 봤던 분이긴 한데 그 슈퍼개미로 되게 유명하셨던 K 씨가 본인이 사라고 해놓고 자기는 선행 매매를 해가지고 또 지금 얼마 전에 소식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리딩방도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 나쁜 사람들 맞아요. 있잖아요. 예. 이런 소식들이 자꾸 들려오니까 이 불신의 늪에 빠진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이나 특히 이제 저와 뭐 우리 쓸공님들 같은 주린이들은 그야말로 이제 어떻게 주식 투자를 내가 배우고 또 이게 방법을 찾아가야 할지가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방황스럽죠. 이 멘토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치. 믿고 따를 만한 그런 사람들이 없어. 저는 이제 책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그럼 이제 이런 리딩방이나 유튜버들한테 빠질 게 아니라 책에서 한번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이제 주식 투자 관련 책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현재 유명 유튜버나 애널리스트 이런 분들의 책보다는 과거에 이제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투자계의 그루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의 책들을 먼저 읽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들의 책 위주로 이제 엄청 샀습니다. 사재기. 그러니까 이제 가끔 또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있어요. 이제 되게 다독하시는 분들 중에 내가 많은 주식 관련 책을 보고 적용을 해봤지만 잘 맞지 않는다. 맞아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분이 쓰신 때 경제 상황이라든지 뭐 다 달라. 그쵸? 근데 이제 그분의 어떤 무용담을 통해서, 그러니까 저자의 경험담, 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해야겠다는 인사이트를 얻어야지. 그대로 그분이 하는 걸 그대로 답습하겠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죠? 주식책도 읽으실 때 저번에 열정 씨도 얘기했지만 요게 하나의 그냥 케이스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너무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다가는 위험합니다. 그래서 한 것만 읽는 것도 되게 위험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책을 좀 이 사람은 이랬구나, 저 사람은 저랬구나. 그러니까 다이어트도 똑같아. 어떤 사람은 나는 물만 먹고 뺐대. 물론 성공할 수 있지. 근데 물만 먹어도 찌는 사람이 또 있거든. 그렇거든. 그러니까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 적용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산 책들의 주인공들은 이제 주식 투자 종목 뭐 이런 방법론, 막 구체적인 세밀한 방법론 이런 거를 얘기하는 분들의 책을 산 게 아니라 이제 투자자가 되기 위한 기초 철학들 이런 걸 배울 수 있는 그런 분들의 책을 먼저 좀 사봤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정관리 언니는 주식 투자의 그루 하면 제일 먼저 누가 떠오르시나요? 뭐 당연히 그죠. 뭐 그 투자왕 워런 버핏, 그다음에 저는 조지 소로스. 조지 소로스. 조지 소로스는 IMF 때 왜 우리나라 왔었잖아요. 나 그것 때문에 너무 임팩트가 강해. 그렇지. 워런 버핏도 우리나라 한번 왔었고. 그래서 그 워런 버핏이 진짜 제일 지금 세대에서는 어쨌든 주식계 현인으로 통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되게 모범적이시잖아. 장투고. 그죠. 맞아. 같이 투자고. 이분은 관련된 책이 참 많아요. 근데 직접 쓰신 책은 없더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뭔가를 문자화하는 순간, 이 아까도 우리가 말했듯이 이 책대로 했는데 안 되는데 그런 거를 방지하신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문자로 이게 고정화 시켜버리면 그게 맞아. 마치
그 법인양 따라하다가 이게 그렇지. 역효과가 있을 수 있잖아. 그리고 본인의 영향력이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너무 지금 신중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분이 버크셔 해서웨이 그 경영자로서 네. 이제 주주 서한을 매년 보내시는데 예. 이거를 엮은 책이 있고 뭐 또 본인이 이제 강연한 거를 다른 네. 분이 엮은 그런 책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이 주주 서한이라는 책을 사뒀어요. 어. 이것도 읽어보려고. 근데 너무 두꺼워. 아직 엄두를 못 내고 있죠. 이거는 조금 장기적으로 읽으시기를 추천드려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 쭈르륵 다 읽어버리겠다는 거는 조금 시간이 조금, 그러니까 뭐랄까. 내용도 쉽진 않더라고요. 예, 몇 개 좀 봤는데. 그래요. 오래 걸려요. 예. 그리고 이제 요 책을 그래서 제가 요번에 하나 샀고 사재기 책 리스트를 지금 말씀을 드리면 What's in my bag 같아. 아 그렇지. What's in my shelves. 쇼핑 목록. 예. 그리고 또 유명한 분이 워런 버핏의 스승이라고 알려진 벤자민 그레이엄이라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분이 쓴 이제 현명한 투자자라는 책이 있어요. 네. 얘도 이제 두께가 어마어마합니다. 그쵸. 이게 뭐 그 심오한 그런 지식들을 뭐 한두 장으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래서 요 책도 일단은 제가 킵했어요. 하나 사놨어요. 그래서 요것도 읽어볼 예정이고 이것도 이제 장기 프로젝트가 되겠죠. 네. 그리고 또 어떤 책을 샀냐면 그 앞에 두 분은 이제 미국 분이었다면 네. 유럽 증권계의 그루인 분이 한 그죠. 분 계시는데 앙드레 코스톨라니 네. 이분이 쓴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맞는 말이네. 이거는 난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일단은 샀는데 이 책이 이 코스톨라니 이분이 92세인가 이렇게 맞아요. 돌아가셨는데 네. 99년인가 이렇게 예, 돌아가셨는데 예.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쓰신 책이라서 서문을 못 쓰시고 돌아가셨대요. 아이고야, 그렇구나. 안타깝다. 뭔가 되게 해안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 책은 제가 조금 읽었는데 좀 되게 이 유럽식 유머라고 해야 되나? 맞아요, 맞아. 그런 에세이 같이 그렇게 해서 좀 이 책은 그나마 좀 쉽게 읽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분이 그분인가? 사둔 다음에 그냥 몇십 년 자고 일어나라 뭐 이런. 맞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게 재밌게 얘기해. 수면제를 먹어라. 뭐 이렇게 수면제 먹으러 막 이런 거. 그래서 그런 어떤 위트가 있으시더라고요, 이분은. 그리고 막 그리고 문화를 사랑하고 음악을 맞아. 사랑하고 이런 분이더라고요. 이분이 또 약간 그 멋을 또 아시는 게 나비 넥타이 항상 하고 다니시고. 맞아요. 그래서 그렇죠. 예. 그래서 요 책을 또 샀고 그 다음이 이제 워런 버핏의 두 번째 스승님 필립 피셔라는 분이 있는데 예.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 네. 이게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가치 투자의 어떤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책이래요. 네네. 그래서 요 책도 하나 샀고 그리고 피터 린치라는 어떤 마젤란 펀드? 네. 그 되게 유명한 펀드 네. 미국의 그 펀드 매니저가 쓴 이기는 투자 그리고 존 템플턴 또 이분도 아마 펀드 매니저였을 거예요 미국의 네. 이분의 가치 투자 전략 한 요 정도 책을 제가 구입을 했습니다. 와, 다들 이게 한 번씩 이름을 들어봤던 대단하신 그쵸. 분들인데 이분들의 이제 요런 그 인사이트들을 다 내가 흡수하면은 정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한 권씩 읽어볼 예정이고 그 읽은 내용을 이제 여러분들한테도 공유를 드릴 예정인데 네. 뭐 오래 걸리겠죠 이거 다 읽으려면. 아유 뭐 어때요? 뭐 그냥 뭐 누가 압박하는 것도 아니고 하는 대로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 쓸공님들도 저희와 네. 함께 이제 이분들의 책을 읽어 나가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이유는 알고 있지만 뭐 네. 우리가 바로 이렇게 가서 막 주식을 사기보다는 네. 뭐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할지 그리고 네. 어떤 기업과 어떤 종목들이 좋은 기업인지 그런 해답과 이제 투자에 대한 철학을 저희와 쓸공님들이 함께 발견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제가 이런 책들을 사고 앞으로 공유할 그럴 목표이고요. 네. 그래서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책이 그러니까 부모님 말씀 같은 거다. 맞아. 그러니까 부모님 말씀이 대부분 맞지만 내가 내 상황에 맞게 어겨야 될 때도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죠? 우리 왜 크게 된 사람들 보면은 부모님 말씀 안 들어서. 듣고 막
되게 크게 대성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먼저 투자를 해본 이런 선배님들은 이런 생각을 하셨고 이런 게 대충은 다 맞겠구나. 맞아. 하지만 내가 정말 전시 상황에서는 나의 어떤 improvisation, 그러니까 나의 어떤 이런 순간적인 적응과 뭐 이런 대응 이런 것도 필요하겠다는 거는 꼭 그럼요. 예, 맞아요. 알아두셔야 되고요. 예. 그리고 이분들 말들 속에도 이해상충이 있거든요. 있어요. 심지어 한 사람 말 안에서도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여러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런 거는 이해상충이 있구나. 이런 부분은 내 생각엔 이게 더 맞는 것 같아. 이런 비판적인 사고를 해가면서 읽어가면 맞아요. 더 좋을 것 같기도 해서 이제 저도 하나만 딱 골라서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 책을 일단 사고 읽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기대됩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읽을 투자책 이야기도 이제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이제 뭐 소개하기 전에 먼저 한번 읽어보시고 저희 이야기도 또 들어보시고 네. 그렇게 앞으로 해나가면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혹시 또 이미 읽으신 분들은 뭐 댓글 같은데 저희한테 또 팁도 주세요. 맞아. 예, 그 궁금하네요. 읽으신 분들 계실 거니까. 이 책은 어때요? 라고 얘기해 주시면 예, 저희한테 도움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번 주도 주식 이야기 참 열정 씨의 어떤 여러 가지 그러니까 삶에 녹아 나오는 이 이야기들 굉장히 공감되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자, 이번 주도 경제 공부 열심히 하고 또 돌아올게요. 자, 다 같이 쓸공합시다.